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이들은 환경이 나빠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쫄죠. 아이들은 언제나 똑같잖아요. 쫄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언터처블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로 성인 아이를 얘기해드렸고, 이제는 어느 각도로 얘기하냐면 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쫄아 있는 거죠. 쫀 아이가 쫄게는 못 살겠으니까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이 쪼는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세상을 살 건가. 이 각도로 하나 보는 거예요. 쫄은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세상을 사냐? 이 어른 세상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하고 살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 일하잖아요. 뭐 글씨도 쓰고, 타이핑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쫄은 아이가 하나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일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쫄아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계에 합류가 됐어요. 합류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또 이게 쫄은 아이가 보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세나 이걸 본 거예요. 누가 제일 세나. 그래서 이름이 이세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썰렁했나? 그래서 몇 번은 웃으셨네요. 조금 낫죠. 아재기보다 좀 낫죠. 누가 세나 하나 이세나 하니까 좀 낫잖아요. 밑밥 깔아놓고 농담을 하는 거죠. 아재 개그는 생뚱맞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누가 세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쌤이 제일 세네? 이걸 본 거예요. 오, 이걸 봐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배형성인 아이입니다. 지배형성인 아이들은 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고 그 센 사람하고 자기하고 저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겠구나. 왜 내가 쫄아 있으니까. 인기 많은 사람. 그렇죠. 인기 많은 사람도 그것도 되죠. 인기 많은 사람도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센 사람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기가 고르겠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뭐 등등등 골라가지고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해서 지배요. 이게 쫄은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쫄은 아이가 이제는 또 쫄았는데 하나는 일로 갔고 쫄아가지고 이제 일로 기능으로 열심히 하고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센 사람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쫄은 애가 누가 제일 나한테 호의적인가 그게 의존형들이잖아요. 의존형들은 언제나 호의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누가 나한테 호의적이고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그나마 싫어하지 않고 등등등. 그래서 애들하고 놀아보면요, 애들은 자기에게한테 호감을 보이면 그렇게 쳐다봅니다. 애들은 그렇게 쳐다봐요. 호감 안 보이면 안 쳐다봅니다. 애들. 제가 지하철에서 자주 종종 그걸 하거든요. 해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지하철 탈 때가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탈 때 보면 애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자기도 쳐다봐야 돼요. 그냥 눈 마주치고 말면 애들 조금 맞추고 말아버려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 제가 좀 장난을 쳐요, 애들한테. 장난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요. 이런 거를 하면서요. 그럼 애들이 많이 쳐다봐 있거든. 그리고 제가 안 쳐다봐도 쳐다보더라고요. 애들은 그래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게. 그 재밌다라고 하는 게 놀이도 되지만 호감도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쫄은 아이죠. 아이들이 다 쫄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애들은. 누가 나한테 적대적인가 모르니까. 쫄아 있는데 또 쫄아서 누구를 자꾸 찾냐면 호의적인 사람을 찾아요. 그게 이제 의존형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두려움이고, 이게 불안이고, 이게 더 가면 이게 공포잖아요. 이게 우리 성인 아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쫄아 있는 사람이 언터처블하게 일을 잘해서 완벽형이죠. 쫄아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되어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쫄아 있으니까. 쫄아 있는 사람이 또 누구를 찾아서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 호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나를 못 건드리게. 이렇게 되잖아요. 성인의 주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호소 문제 지금을 통해서 상담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한 뒤에 이제 지배형성인 아이들은 분노 조절로 가야 될 텐데 그 분노 조절을 할 때 이제 남자들이 이게 쪼는 이유, 남자들이 화를 많이, 물론 여자들은 화를 많이 내긴 하지만 남자들이 좀 더 많이 냈다고 치고, 치고 남자들이 화를 많이 내는 이유 다 뭐에서 그렇다? 그래서 몰아서. 근데 겉모습을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세 보이고 막 어떻게 막 나를 흠모받고 막 이렇잖아요.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면에는 그런 사람일수록 뭐한 사람들이 많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깡패들이다. 깡패들이 다 힘쓰잖아요. 힘쓰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공포 수준으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겉으로 자꾸 더 센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향,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래서 깡패들의 늘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두려움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스가 되면 될수록 뭐를 하냐면 어떤 놈이 두려움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두려움이 없으면 괜히 그렇게 세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로 세게 보이나 내가 무서우니까 세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지. 안 무서우면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목표 설정은 뭐 줄이게 한다? 화 줄이게 한다. 분노 줄이기를 한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놔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 화를 내다가도 목표 설정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약속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목표 설정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집에 영성인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까부는 사람, 뭐 대드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까불고 대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 지배형 성인 아이들에게 늘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하나 나온다고 이미 얘기해드렸죠?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상대방을 자꾸 깔아뭉개려고 할까요가 주제잖아요. 누구한테 대들면 가만 안 둬. 밟아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못 대들게 꼼짝 못하게 해야지. 등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죠. 용어들.